혹시 그 고민하시는 아파트들 현장은 방문해 보셨어요? 아, 네, 가봤습니다. 어, 근데 이제 느- 서울로 갈수록 평수가 엄청 작아져가지고, 이 다음에 네. 이제 10년 정도, 이 다음에 신혼까지 생각하면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은 너무 작고, 네. 그나마 하안 주공이 좀 평수가 좀 큰 거를 좀 얻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다 6억 이상이라서, 네. 네, 그래서 고민이 좀 되세요? 네, 네. 어, 비싸면서 평수가 작아지는 거라는 거는 반대로 말을 하면 그만큼 또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건 찾는 사람도 많고 수요 인기가 좋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하안주공하고 이쪽에 가양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단지들 네, 여기 거기도 보시는 가봤습니다. 네,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신림 현대 또 보시는 거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일단 보셨을 때 예. 가장 그래도 좀 마음이 끌리는 곳은 어디예요? 아무래도 저기 광진 거기 하안 주공 아파트 쪽이 좀 네. 평수가 넓고 네. 그다음에 평지에 있고 교통 호재도 좀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에 평수를 좀 넓게 가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다 올랐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제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입지도 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거주 목적으로 지금 집을 보시는 거고, 당연히 거주하시면서 이제 투자성도 가미가 되겠죠. 네. 수익도 올리셔야 되니까. 입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리적 입지를 보더라도 가양 쪽은 지금 한강변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끼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자체가 서울에서는 각 지역별로 가장 높은 가격들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일단은 나는 좀 한강변으로 붙을 수 있으면 붙는 게 좋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리적인 입지를 따졌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업무라든가 교통이라든가에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네. 일단 이 신림 현대와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요 근처에 있는 그 디지털 산업단지 있잖아요. 네. 이쪽이 이제 직장의 업무 단지가 구비가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서는 어차피 이제 뭐 지하철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건데 뭐 지하철로 어디 안 다니는 데는 없으니까요. 일단 우리 하안주공 옆에는 뭐 그냥 바로 눈에 보이기 쉽게 디지털 단지가 이 아파트의 업무 단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양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서울 6대 업무 단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마곡 산업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네. 거기에 9호선 따라서 여의도를 또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원정 네. 홍대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니면 뭐 대교를만 건넌다고 해도 또 상암 업무타운을 또 끼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게 뭐 서울에서 정말 대표적이란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을 모두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면서 교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1호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독정역인가요? 그 지하철역 1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독산역. 독산역. 예. 1호선 라인의 어떤 힘이라고 할 수 그 힘과 이쪽에 가양동에 걸쳐져 있는 9호선 라인의 힘은 참 비교하기가 그래요. 가장 인기 노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9호선, 7호선 뭐 이런 노선들인데 당연히 업무 단지들을 관통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노선들이거든요. 그리고 네. 심지어는 그 9호선을 지금의 여기 하안주공에서는 독산역 이용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한참 좀 걸어가야 된다라고 보면 네.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역의 접근성들은 주공 아파트들이 모두 다 훌륭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어떻게 이 신림 현대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만 지금 아파트인 거잖아요. 물론 밑에 신림 재정비 구역으로 바뀌어서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네네. 전체적인 환경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이제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주변들이 모두. 네. 네. 물론 추후에는 여의도 그 신림 경전철이 생기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어차피 지금 거주 목적이 좀 크잖아요. 네, 네. 너무 그러면 멀어지는 것이요. 거주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빌라촌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네. 좀 복잡스럽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또 아드님이 살아가기에. 네. 그러니까 자녀분이 살아가기에. 그렇다고 보면 일단 주거 환경만으로 봤을 때는 하안주공이라든가 이 강서구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 이쪽은 완전히 계획적으로 다 아파트를 만들어서 택지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다 지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네. 온통 다 아파트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데서 거주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주 목적에서 봤을 때는 훨씬 좀 삶의 윤기가 좀 더 나고요. 훨씬 더 좀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굳이 내가 신림 현대를 찾아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적인 것들을 그다음에 업무 단지라든가 또 교통적인 측면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하안주공보다는 가양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제 네, 말씀해 보세요. 재건축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재건축으로 보더라도요. 네. 재건축은 단순히 뭐 용적률하고 네. 뭐 대지 지분 이런 걸로 비교하는 것보다도요.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질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속도인데요. 네. 하안 주공에는 3단지라든가 7단지 쪽으로는 조금 이제 투자자들이 좀 들어가시긴 했는데 네. 하안 주공도 그렇지만 이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들 특징이 굉장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 세력보다는 실거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의하기가 상당히 녹록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용적률이 기존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네. 사업성은 잘 나오고 있죠.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뭐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용적률이나 이런 걸로 따진다고 보든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속도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다 네. 변화들은 없어요. 아직까지 뭐 재건축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는데 향후에는 분명히 재건축은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에 또 그 상황을 좀 본다라고 해도 새 아파트가 한강변에 업무단지 바로 옆에 인근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도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또 이런 쪽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군데의 아파트들을 모두 보셨다고 했는데 예. 저는 가양 주공 아파트들 중에서 선정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은 가양 그럼 몇 단지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은데 주공 각 단지별로 특징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영구 임대 아파트들도 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뭐 2단지. 네, 2단지. 네, 2단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6단지, 여기 9단지. 네. 뭐 요런 것들 여기 바로 대각선이 있는 9단지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 보일 텐데요. 예. 각각의 좀 특징이 있거든요. 일단 6단지나 9단지 같은 경우는 이 9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직미역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네. 6단지 같은 경우도 뭐 가양역 충분히 이용하는데 이 원정 홍대선이 또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 네. 상암하고 홍대까지 또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이 네네. 가양역이 좀 더블 역세권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2단지 뭐 단지별로의 장단점은 있기는 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이 강서구에 네. 뭐니 해도 꽃은 마곡산업단지예요. 네. 이 업무단지가 강서구의 아파트들을 다 끌어올렸고 한 거거든요. 가격 자체를. 그렇다고 보면 이 마곡산업단지에 가까이 붙어 있고 한강 조망 나오고 어차피 지은 연수는 92년, 93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네, 대지 네. 지분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네. 그리고 가양주공 아파트들이 굉장히 다 작은 평형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 평형대 대비해서 대지 지분율도 괜찮아요. 그리고 네. 꼭 재건축 아니라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해도 수직 증축이 또 가능해서
네. 그랬을 네. 경우에는 한 30% 정도의 면적 증감률도 그러니까 증대율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쪽에 보시면 또 서울식물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가양 2단지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초등학교가 조금은 걸어야 돼요. 네네.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 빼고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2단지, 6단지, 9단지에서도 굳이 좀 제 기준으로 제 잣대를 대서 한번 좀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네. 2단지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여러 자세한 아파트들을 설명 보셨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뭐 가양 주공에서도 주공 아파트들을 모두 보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하안 주공도 또 많이 보셨을 거고 신림 현대까지 보셨으니까요. 네.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더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서 추후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아직 9억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세력들이 접근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대출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있으면 뭐 크게 흠이 있다라고 판단이 안 된다면 매수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